한상기는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면 어김없이 옥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뭔가를 끌거나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낮게 흘러나오는 울음소리가 귀끝을 스쳤어요. 그러던 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는 꼭 울음을 삼키는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상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고리를 잡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속옷 차림의 젊은 여자가 불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요. 세정의 목소리는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상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상기는 재빨리 베란다와 창문을 확인했지만 외부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뭔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방 안에 있었어요. 세정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말에 상기는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상기는 무릎을 굽혀 그녀 눈높이에 맞추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누가 있었다는 거죠? 세정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기는 결국 그녀의 방 상태를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정도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상기는 혹시 있을지 모를 침입자를 생각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공기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무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고 거기엔 상기의 아내와 딸이 사라졌다는 기사 제목이 보였어요. 상기의 손끝이 순간 멈췄습니다. 세정의 떨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상기 역시 숨이 가빠졌어요. 읽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길함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왜 누가 지켜본다고 생각하나요? 세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 안에서 자고 있을 때조차도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침대 바로 옆에서 시선이 꽂히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상기는 작은 CCTV를 찾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현관, 계단, 그리고 옥탑방을 비추는 각도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는 군 생활에서 익힌 감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세정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떠올라 있었어요. 상기는 CCTV를 설치한 뒤 모니터를 켜고 실시간 화면을 살폈습니다. 화면 속 세정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세정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있는 것처럼 옆을 바라보며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에도 화면에는 세정 혼자뿐이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면 속 세정은 점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밀어내듯 몸을 뒤로 젖혔어요. 하지만 카메라 렌즈는 그녀 뒤에 아무것도 비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기는 문득 지난 몇 년 동안 들려왔던 새벽의 소음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귀찮은 잡음이라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소리의 근원도 세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느꼈어요.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상기는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지켜보던 상기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세정 방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세정의 울음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그녀는 벽을 등지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상기는 그녀에게 다가가 침착하게 숨을 고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봤나요? 세정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요. 상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세정을 안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정을 데리고 다시 자신의 집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든 문과 창문을 확인한 뒤 걸쇠를 잠갔습니다. 세정은 소파 한쪽에 앉아 의심의 눈초리로 사방을 둘러봤어요. 상기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 불이 켜진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상기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는 세정을 안정시키고 잠시 숨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군용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안에는 과거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 정민호. 상기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민호는 상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듣자마자 즉시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골목 바깥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도착한 것입니다. 상기는 급히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먼저 세정을 흘끗 바라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상기를 조용히 부르며 밖으로 잠시 나오라는 듯 턱짓했어요. 민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는 세정과 관련된 자료를 군 내부에서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정의 이름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고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였어요. 상기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민호는 세정과 엮이는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방 안에서 가만히 듣던 세정은 긴장으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상기는 문틈으로 그녀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세정이 혼잣말을 자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기는 CCTV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세정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 그녀를 혼자 두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상기는 다시 CCTV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방 한가운데 그림자처럼 어둡게 번지는 무언가가 보였어요. 상기는 고개를 갸웃하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화면에는 세정 혼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새겨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기가 숨을 삼키는 순간 세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상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알 수 없는 공포가 다시금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상기는 예상하지 못한 방문에 놀라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묶은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서은지 의사입니다. 윤세정 환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말투는 아주 침착했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상기는 그녀의 손목에 걸린 신분증을 흘끗 확인했습니다. 은지는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세정 씨,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세정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지는 그녀를 부드럽게 설득하는 척하면서도 단단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치 놓칠 수 없는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상기는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정은 작은 목소리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지기 싫어요. 거기 무섭단 말이에요. 은지는 한상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정 씨는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불안 증세가 심해져 도망친 것 같아요. 침착한 설명이었지만 상기는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보았던 실종자 명단 속 이름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서은지. 분명 그녀의 이름이 그 목록에 있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의사 맞습니까? 은지는 씩 웃으며 신분증을 다시 한번 내밀었습니다. 은지의 행동은 어딘가 너무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 집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죠. 은지는 세정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세정은 가까워지는 손을 피해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세정의 공포는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은지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윤세정, 치료를 거부하면 더 위험해져요. 그 목소리엔 감정이 거의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세정은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여전히 숨을 헐떡였어요. 상기는 그녀를 감싸듯 앞에 섰습니다. 당신 말만 믿고 그녀를 보내긴 어렵습니다. 그녀는 상기의 고집을 예상했다는 듯 미세하게 웃었어요. 그러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셨군요. 상기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기억이라니 무슨 기억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는 사이 은지는 갑자기 세정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데려가야 합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마치 명령을 내리는 군인처럼 단단했습니다. 세정은 상기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눈에는 울음이 맺혀 있었어요. 상기는 결국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보낼 수 없다고요. 은지는 다시 상기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띠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세정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상기는 문을 잠그며 깊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가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만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무겁게 남아 있었어요. 한상기는 서은지가 떠난 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과거 군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상기는 민호에게 들었던 군 내부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민호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상기는 군 내부 보안망에 접속해 서은지와 윤세정에 대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점점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금지된 문서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정신조작 실험 보고서. 상기는 숨죽여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실험 대상자들의 사진과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 방금 전 모습을 보였던 서은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당 의사가 아니라 실험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윤세정의 사진이 바로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정은 정신 지배에 강한 저항력을 보인 유일한 생존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기는 손을 떨며 문서를 읽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는 실험 과정 중 사망자와 실종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상기는 그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민호가 경고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상기의 가족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실험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몸을 떨며 화면을 계속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기록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최종 실험 단계 한상기 대상자 전환 준비 중. 상기는 숨을 크게 들이켜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실험의 마지막 목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점점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들리던 소리, 감시받는 듯한 느낌, 기억의 일부가 사라진 시간들. 세정의 공포는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아직 상기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는 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기는 그녀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 제가 기억해요.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정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사라진 날 제가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 말에 상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정은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기는 자신이 외면해온 진실의 문이 이제 완전히 열렸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정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녀를 탓할 때가 아니었어요. 상기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미세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벽 모서리, 천장 구석, 전기 콘센트 주변. 어딘가 시선이 스며 있는 듯한 기분이 수상했어요. 그리고 벽지 뒤쪽에서 아주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벽지를 잡아당기자 얇은 전선이 드러났어요. 그 끝에는 작은 렌즈가 달린 감시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다른 곳도 확인했습니다. 책상 아래, 거실 장식장 뒤편, 욕실 환기구까지 곳곳에서 동일한 장치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것들은 최근 설치된 것이 아니라 몇 년은 된 장치처럼 보였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기는 손에 작은 손전등을 쥐고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찬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쇠계단이 삐걱이며 낮은 울림을 냈어요. 지하 문턱에 다다르자 어둠 속에 무언가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옷가지들이 줄에 걸려 있었고 작은 상자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하나 열자 낯선 여성들의 소지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목걸이, 그리고 속옷까지. 상기는 뒷걸음질을 치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 물건들을 자신이 가져온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먼지와 낡은 흔적은 이곳에 오래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상기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한 건가? 기억은 흐릿하게 끊어져 있고 몇몇 밤은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기억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바닥을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지하 한켠에서 작은 장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상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연결 단자가 있었고 실시간 영상 기록 기능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장비는 누군가 상기를 계속 관찰한 증거였습니다. 상기는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장면은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냈어요. 혹시 내가... 바로 그때 지하 출입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세정이 놀라 상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상기는 즉시 위쪽을 바라보며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어요. 누군가 집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상기는 손전등 불빛을 꺼버렸어요. 발소리가 계단 위에서 울렸습니다.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모든 공포의 중심이 이제 바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또박또박 내려오고 있었어요. 상기는 세정을 조용히 벽 쪽으로 밀어 숨게 했습니다. 그는 눈빛만으로 침착하게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누가 오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공포를 더욱 키웠습니다. 상기는 주먹을 꽉 쥐며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상기에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정민호였습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상기와 눈이 마주치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군요. 민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딘가 어수선했어요. 옷깃에는 긁힌 자국과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가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상기는 진실을 들을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민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험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은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마지막 단계까지 당신을 끌고 가려는 중이죠. 상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 어렵게 느껴졌어요. 세정은 상기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여기서 나가요, 할아버지. 상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전등이 꺼져 있었고 감시 장치에서 불빛도 사라졌어요. 민호는 총을 꺼내들며 앞장섰습니다. 세정은 상기의 옆에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어요. 세 사람은 숨을 죽이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을 향해 움직이는 도중 갑자기 창밖에서 강한 조명이 비쳤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집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어요. 들켰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상기는 세정의 손을 잡고 뒤뜰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뒤를 지키며 총을 겨눴습니다. 누군가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상기는 철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세정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따라왔습니다. 골목 끝에 서 있던 폐건물로 세 사람은 몸을 숨겼습니다. 안쪽은 쓰러진 가구들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폐건물 안쪽을 살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남은 시설입니다. 상기의 기억 속 잊혀진 조각이 서서히 끼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세정은 떨리는 손으로 상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끝내요. 그녀의 말에는 두려움과 용기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상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철문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내부에서 스산한 바람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둠은 깊었고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건물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어둠 속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은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호는 총을 겨누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두려움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상기는 이를 악물고 은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레 건물 내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켜지며 천장이 전멸했어요. 민호는 당황한 눈빛으로 장치를 살폈습니다. 폭발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어요. 은지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끝을 보고 싶어진 건 당신들 아닙니까? 민호는 급하게 건물 반대편 비상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먼지를 뚫으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그 뒤를 느긋하게 따라오고 있었죠. 민호가 문을 열려는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와 파편이 사방에 흩날렸어요. 세정이 비명을 지르며 상기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밀어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나가, 지금. 그 외침에는 희생을 감수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기와 세정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폐건물 내부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상기는 뒤를 돌아보며 민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정은 눈물을 머금은 채 상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상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건물 내부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상기와 세정은 도시를 떠나 조용한 마을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상기는 작은 정원을 가꾸었고 세정은 근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온한 시간들이 흘러가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상기의 밤은 여전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는 종종 자신이 누구였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진정 피해자였는지 아니면 가해자였는지 어떤 때는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기는 정원을 정리하다가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먼지가 날리며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지하 한복판에 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리자 속옷과 소지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상기는 한참 동안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오래전에 이곳에 있었던 듯 했습니다. 누가 언제 왜? 질문은 머릿속에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벽 한편에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손톱만 한 감시 렌즈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 작은 기계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상기는 손전등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어둠 속으로 시선이 끌려갔습니다.